네, 내년 3월 9일 오늘로 80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70일대가 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입니다. 우종환 기자. 자, 이 가족 관련 의혹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계속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사과 꽤 될 것 같은데 횟수만 따져봐도. 네, 경선과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석 달만 두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총 9번, 윤석열 후보는 5번 사과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재명 후보를 보면요. 사과 릴레이가 시작된 게 대장동 의혹 때문이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였죠. 민주당의 부족함을 두고 무려 3번 연속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는 사죄의 큰 절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장면도 있었죠. 또 다른 사과는 어떤 게 있었죠? 일명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 시절 조카의 데이트 폭력 살인을 변호한 걸 두고도 2차례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 이번 달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흘 전과 오늘 아들 의혹에 대한 사과까지 이어진 게 모두 합쳐보니 9번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제 9번의 사과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전두환 씨 옹호 논란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해명을 거듭하다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는데 하필 그날 저녁 일명 개사과 사진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시작됐었죠. 그랬었죠. 결국 연속 사과를 해야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제가 이 기획자입니다. 저 사과 발언 있고 나서 이제 광주를 방문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광주를 찾아가서 앞서 있었던 전두환 찬양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좀 같이 앉아. 빨리 일어나. 이틀 전에 아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 사과까지 했었죠. 합쳐보니 모두 5번의 사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9번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5번의 사과를 했다는 거고. 예. 자, 그리고 각 후보의 저격수를 자처하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뭔가 이 저격수로서 이번 주에 존재감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캠프 사회 대전환 위원장을 맡았죠.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 씨를 언급했는데요.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씨가 자신의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통화상으로 오빠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추 전 장관은 이 오빠 발언이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발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이 현실화된다는 자신감을 비치고 어르고 달래고 겁주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게 추 전 장관의 해석인 건데요. 네, 이재명 저격수 자처하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하는 걸 보고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며 국민 상대로 밑장 빼기를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말을 계속 뒤집는 건 본인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든지 아니면은 국민 지적 능력을 무시하고 과거 말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선관위에서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음성 트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친문 단체가 부산의 한 거리에서 일명 형수 욕설 음성을 틀었습니다. 네. 앞서 온라인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거는 선관위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틀었다. 네, 맞습니다. 그 유권 해석 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겠죠.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해석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당 녹음 파일이 모두 14분 분량인데 욕설 부분만 일부 편집하면 비방죄가 맞고 또는 원본을 전체 유포하더라도
비방 목적, 낙선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맞다 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 파일을 원본을 다틀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가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방, 낙선을 목표로 할 때는 무조건 위법이다. 뭐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를 했나요? 네, 예를 들면 유세차에서 이 음성을 튼다든지 또는 자막을 영상에 넣는 경우 또는 몇 번부터 보세요라고 하는 안내 멘트를 넣는다든지 또는 특정 부분 음량만 키우는 경우 이런 게 모두 비방 목적이 있는 편집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불려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말이에요. 우종환 기자. 앞으로 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누군가 게시한다든지 음성을 틀게 되면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건데 이게 법정으로 넘어가게 될 테고 그럼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